네, 마켓 이슈 하나하나 시간입니다. 이지은 대표님 만나보기 전에 저희 이벤트 진행하는 거 지금 실시간 댓글창에 정답을 달아주고 계신데요. 네. 여기가 아니라 이따 영상 클립 올라오면 그 동영상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20분께 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편집해서 올라가는 그 영상에 네. 거기에 달면 드리겠다. 네, 맞습니다. 20권.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좀 자주 봤네요. 이지은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삼성전자 네, 실적 서프라이즈. 네. 근데 시장 왜 이래요? 일단 시장 컨센이 워낙 높게 눈높이가 좀 많이 올라가 있었던 것 같아요. 22조 이야기까지 나오다가 이제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20조가 나왔죠.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20조만 넘겨도 대박이다. 서프라이즈라 얘기를 했는데 자고 일어나면 기대치가 높아지는 바람에 결국에는 20조 원에 대해서 뭐 실망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너무 좀 그에 따른 22조를 바라보고 들어왔던 수급들이 살짝은 이탈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일시적인 현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실적 발표 이후에는 세론으로 갔던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좀 움직임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오늘 그 수급을 또 SK 하이닉스가 받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메모리 업계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부분이 좀 저는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지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차트 볼까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차트를 보시면 일단 저는 괜찮아 보입니다. 사실 장전에 하락하길래 걱정했거든요. 아니, 네. 의심했어요? 아니, 지금 나랑 몇 개월 하는데 아직까지 의심해? 그러니까 살짝 확인해봤습니다. 확인하고 네. 있다. 하긴 뭐 시장에 그런 심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확인을 좀 하자. 뭐 비슷한 앵커님이랑 비슷한 생각을 많이들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이번 실적에서 저는 봐야 되는 부분이 지금 20조가 나오긴 했지만 DS 부분은 한 17조 정도가 나왔을 것이다라는 게 물론 아직 자세한 실적은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고 오히려 그 외의 사업부가 좀 부진했다.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가전, 특히 가전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상승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좀 부담으로 다가와서 거기서 깎였다라는 게 중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지금은 의심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중에 그러니까 세부 부분별 이제 실적이 네. 나와야 될 텐데 이게 파운더리가 지금 적자죠, 사실은? 네, 파운드리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에서 한 1.7조 마이너스로 보고 있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그래도 많이 줄였네요. 축소는 된 거죠. 네, 축소는 2조를 넘어섰기 때문에 원래는 축소가 되기는 했지만 지금 파운드리 사업부에 대한 적자폭 축소는 좀 시장에서 보는 시각들이 다 다르긴 한데 어쨌든 중요한 건 축소가 되었다라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전반적으로 어느 업종들이 오르고 있고 어느 업종들이 내리고 있는지 상황판 보면서 한번 쭉 볼까요? 네,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의 가장 좀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들은 이제 제가 한번 정리한 표를 보여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잠정 실적 발표도 있기는 했지만 중요한 게 오늘 이 키워드가 시장을 좀 끌어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2027년까지 국방 예산 우리나라 금액으로 한 2,000조 원, 2,200조 원 정도의 요구를 했습니다. 그전 규모보다 상당히 좀 큰 50% 정도 인상을 해라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꿈의 군대를 건설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결국 이 세부 사항들을 살펴보면 뭐 여러 가지 좋은 점과 나쁜 점도 있을 수는 있다라고 저는 장기적으로는 생각은 하지만 결국에는 GDP 관련돼서 유럽 쪽에도 국방비 증액 해라 5%로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국방비 증액, 그러니까 자주국방에 대한 부분들 계속적으로 밀어가고 있다라는 게 좀 확인이 된 부분이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가운데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결국 좋게 지금 방산주들 그리고 이 뉴스가 조선주들도 같이 끌고 가줬어요, 사실. 그래요? 네, 오늘 삼성중공업 뭐 MRO 관련된 사업 진출 소식도 있기는 했지만 왜 이 뉴스가 조선주들도 끌고 갈 수 있냐면 결국 미국 군함 관련돼서 이제 MRO 시장이 더욱더 커질 것이고 그쪽에도 돈을 투자를 할 것이고 미 군함에 대한 수주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조선주까지 이 이슈로 인해서 방산과 조선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이슈가 나왔다, 끌고 가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만약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발표되고 세론이 나오면 이 수급이 바이오 쪽으로 좀 이동을 해서 오늘은 바이오가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제 미국장 바이오 좋았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바이오랑 반도체가 같이 잘 가는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저도 바이오가 이제는 좀 수급을 받아갈 네. 차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바이오가 강하게 수급을 받아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뭐 삼익제약이라든지 G2G 바이오 이런 종목군들이 23%, 뭐 20%씩 급등세가 나오면서 개별 탄력도는 나오긴 하지만 그 수급 자체를 바이오가 받아가고 있다라는 것은 좀 힘이 약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 이유는 결국 SK 하이닉스가 또 강하게 치고 올라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쪽으로의 수급 이동보다는 여전히 반도체 쪽으로에 머물러 있는 수급들이 좀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조선과 방산이 오늘 튀어오르면서 전체적으로 수급이 분산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삼성전자 4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올해 전자냐 닉스냐 얘기가 많았지만 네. 컨센서스의 상향 정도. 근데 그동안 너무 쉬었기 때문에 드디어 삼성전자가 훨씬 더 실제 수익도 컸고요. 그런데 오늘의 기점으로 또 SK하이닉스로 바뀌나요? 어떻게 보세요? 바뀌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봤을 땐 일단 메모리 업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장은 확신을 가진 것 같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이렇게 잘 나왔으니 SK 하이닉스는 얼마나 또 더 잘 나올까 이런 부분과 그리고 내일 ADR 관련된 제공시가 있습니다. 1월 9일이고요. 3차 상법 개정안에도 이 ADR 관련돼서는 무난하게 순항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시장의 이야기가 어저께 나왔고 그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런 시세를 만들어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1월 21일인가요? 22일인가요? 21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실적 전망 좋은가요? 실적 전망은 뭐 맨날 나오는데 네. 이번에 맥커리에서도 그렇고 뭐 너무나도 장밋빛 전망을 많이 내놓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 반도체 관련돼서 보면 외사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만히 좀 살펴보면 개인적으로는 지금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호황기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우리나라 메모리 기업들에 대한 부분들을 오히려 우리는 우리 안에서 갇혀있기 때문에 더 보지 못하는 부분까지 외사 쪽에서는 보고 오히려 목표 주가를 상당히 올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뭐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HBM4 관련돼서도 이번에 젠스낭 CEO 발언을 보면 뭐 칩이 우리는 무제한으로 계속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아마 2026년에는 에이직 반도체 시장도 더 커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칩은 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여지없이 작년 한 연말쯤인가 코스닥 활성화 방안 대책 네. 2018년도를 대자비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어쨌든 기대감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새해를 지나고 꽤 이제 한 4 영업일, 5 거래일로 가는데 코스닥은 여전히 부진해요. 네, 아무래도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한 명확한 부분들이 좀 지연되고 있는 것도 저는 한몫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시장 이제 뭐 코스피 전망 7,500까지 나왔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부분들을 결국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끌고 갈 수 있는 산업을 보는 게 그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고 그리고 추후에 좀 좋게 보는 섹터를 보면 뭐 조선, 방산 이쪽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과 2025년 몇 달 전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시장이 3천에서 4천까지 오는 그 구간 속에서 사실 거의 대형주 중심의 장세가 좀 이뤄졌잖아요. 근데 시장이 다시 한번 레벨업 되기 위해서는 이 대형주들의 시세 그리고 사실 코스피 이익 추정치는 지속적으로 상향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결국에는 돈을 벌면서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쪽으로 중심이 좀 가고 있는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좀 지연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 체질 개선을 한다라는 게 주요 과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퇴출하는 기업도 발생을 할 것이고 이런 것들로 주요 과제를 삼고 있는데 과연 코스피와 코스닥을 비교를 했을 때 안 좋은 기업들, 좀비 기업들 뭐 퇴출하고 돈 못 버는 기업들 퇴출을 했을 때 이 체질의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코스피엔 돈 버는 기업들이 이미 있는데 굳이 미래 성장성을 보고 코스닥을 사야 될까라는 그런 심리들이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코스닥 가야 된다라고도 생각하고 있고 갈 네. 수 있다라는 희망도 저는 아직 갖고 있긴 하지만 속도적으로는 지금 시장의 분위기상으로는 살짝 대형주 중심의 시세가 좀 더 강할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시장의 흐름은 연말 연초 똑같다. 네. 결국 가는 사람이 가는 종목이 계속 간다. 그럼 어제 잘 갔던 종목 볼까요? 음. 현대차랑 기아가
CES 관련 소식으로 어제 급등했었잖아요. 오늘은 그렇죠. CS 네. 언제 끝나요? 내일 끝나나요? 내일 CS? 끝납니다. 네. 네. 거의 이제 이벤트는 다 반영되고 있는 건가요? 네, 내일 끝나기는 하는데 뭐 반영이 됐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현대차는 오늘 2%대 지금 하락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17%까지 고점을 찍고 종가는 15%로 마감이 되었는데 여기에 차익 실현 물량이 이 정도만 나온다는 건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지금 다른 전 세계 완성차 기업들과 한번 비교를 우리가 해봤을 때 다른 완성차 기업들은 요즘에 어떤 행보를 보였느냐 네. 오히려 전기차 쪽의 방향성을 축소를 하고 사업 재편에 있어서 여전히 자동차 산업 안에 머물러 있는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엔 지금 로봇 쪽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새로운 먹거리 쪽으로의 투자와 그리고 정말 빅테크, 엔비디아, 구글, 뭐 구글의 딥마인드 그리고 엔비디아의 지금 뭐 자율주행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협력하는 구조를 갖고 간다는 건 다른 완성차들과는 완전 다른 행보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서 재평가에 대한 부분은 저는 충분히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의 조정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너무 가파른 시세 흐름이었고 반도체라는 그 중심적인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의 물량이 좀 나온다. 물론 오늘 하루 눌렸기 때문에 매수하세요라는 관점은 아니지만 추가적으로 저는 요번에 나왔던 고점 이상의 가격 라인이 중기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어서 추후에 기회를 모색해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는데 이 무거운 주식이 어저께 많이 올랐으니까. 네. 그런데 뭐 당연히 뭐 차익 실현 매물 있겠죠. 근데 SK하이닉스를 보면 계속 오르잖아요. 네. 뭐 하루 이틀 올랐다고 꼭 팔아야 되나 이런 시점이 있어서 현대차 올해 물론 CS의 히어로가 현대차다. 현대차는 올해 싸니까 괜찮아질 거다. 여러 가지 논리가 있는데 그 논리를 그대로 갖다 붙여도 되나 여전히 의구심이 있거든요. 일단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이제 숫자로 증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현대차는 자동차 산업부에서는 사업부에서는 뭐 숫자로 이제 관세나든지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 이런 것 때문에 숫자가 더 좋아질 거라고 하지만 지금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숫자로 증명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보니 아무래도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이런 계속된 주가 흐름과 같이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다만 2026년에 세계적인 산업 흐름에서 결국 AI에서 파생되는 산업이 로봇과 자율주행이잖아요. 피지컬 AI. 그 산업에 있어서 이번에 양산을 하고 지금 엔비디아와 또 벤츠가 협력해서 이번에 로보택시 모델을 선보인다. 이런 부분들은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게 연속적으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가장 베스트는 실적과 성장이 동시에 가는 섹터이겠지만 모든 섹터와 모든 산업이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파생되는데 거기에 기대감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원탑은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지금 수준보다는 더욱더 좋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전장 시장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오후장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후에 어떤 포인트들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전 중요한 건 오늘 아까도 앞서서 우리가 다뤄봤었던 뭐 방산이라던가 그리고 조선 이쪽 섹터가 과연 이 시세 흐름을 오후까지 장 막판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 결국 이 관련된 섹터들이 힘이 지속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반도체 수급들이 좀 퍼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고 바이오 아까 언급을 주셨는데 지금 JP모건 헬스케어 일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쪽으로 장 후반부에 옮겨갈 수 있는 가능성도 저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G2G 바이오도 그렇고 개별 이슈가 있었던 종목군들이 있어서 저는 반도체 쪽으로에 머물고 있던 수급들, 특히 소부장 쪽으로 있었던 수급들이 오늘 소부장 살짝 좀 약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JP모건 헬스케어를 앞두고 바이오 쪽으로 이동이 나오는지가 저는 중요한 수급적인 요인에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시세를 한번 좀 볼까요? 오늘 아침에 저희 김선아 위원 나와가지고 다음 주에 이제 JP모건 컨퍼런스가 일주일 동안 되니까 한미 그다음에 리가캠, 알테오젠 이런 거에 좀 주목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뭐 올릭스도 있었고 전반적으로 오늘 시세는 어떻습니까?
방금 언급하신 종목들의 시세 흐름은 다 굉장히 좋은데요. 저는 네. 최근에 리가켄바이오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한동안 ADC 치료제라고 하면 리가켄바이오가 거의 원탑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ABL 바이오가 이제는 좀 자리를 더 크게 차지하는 비중도 가져가고 있는데 원래 작년 하반기 한 12월 달쯤에 ADC 관련돼서 이제 워낙 레퍼런스를 잘 쌓아왔던 기업이니까 기술 이전이 한 건 나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안 나왔습니다. 작년 12월 네. 달쯤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올해 초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네. 지금 리가켄 바이오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G2G 바이오가 오늘 또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개별 이슈가 좀 있었어요. 오늘 G2G 바이오가 이노램프 기술 대량 생산의 벽을 넘어서 뭐 비만 치료제 혁신적인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부분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결국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D&D 파마텍을 비롯해서 좀 좋은 시세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게 우리가 기술적으로도 확인이 되는 구간이고요. 네. 지난번에 제가 언급드렸던 일동제약 등 오늘 좀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긴 하지만 역시나 JP모건 헬스케어 그리고 경구용 비만 치료제 전일 미국 증시에서도 일라이릴리의 경구용 비만 치료제 때문에 한 3% 정도 시세 나왔거든요. 그래서 2026년에는 저는 비만 치료제 관련된 키워드 안에서 경구용 치료제가 좀 더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말씀하신 한미약품도 우리나라 안에서 개별적으로 이제 비만 치료제를 가장 좀 빨리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만큼 네. 전반적으로 언급하신 종목들 다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탑픽은 그러니까 비만이라는 거예요? 저는 비만이랑 ADC 쪽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 관련된 종목들도 볼까요? 연초 대비 미래에셋 증권 주가가 21% 급등했다고 하는데 네. 오늘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네, 미래에셋 증권 이제 많이 좀 언급을 우주 관련된 종목군들 좀 많이 드렸는데 오늘 이제 뭐 지분을 투자했거나 그러니까 지분 확보를 했거나 투자 쪽을 한 기업들은 시세가 상대적으로는 좀 약한데 네. 아까 앞서서 트럼프 국방비 증액 소식으로 인해서 우주항공 관련된 밸류체인 기업들은 또 시세가 괜찮아요. 그거를 다 결국에는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방산 모멘텀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주항공 모멘텀도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언급을 드렸고 오늘 세트랙 아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그 밸류체인 기업들이 좀 좋은 모습은 결국 우주 산업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 군사통신이라던가 그리고 우주산업 개발에 같이 국방비 증액하는 데 있어서 자금을 쏟아부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지난번에 베네수엘라 전쟁 있었을 때도 스페이스 X 관련돼서 통신 사용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것처럼 우주항공 통신주들도 오늘 그 뉴스와 연동돼서 같이 상승이 나온다. 근데 오늘은 투자를 단행한 기업보다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밸류체인 쪽이 좀 강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건 오늘 좀 중요해 보여요. 오후에. 네, 왜냐하면 한 이틀 전인가요? 3%까지 하락했다가 끌어올렸잖아요. 근데 끌어올렸을 때 내레이션이 뭐였냐면 실적 발표 있을 거니까 기대감 있다. 근데 이벤트가 끝났어요. 근데 똑같이 하락했다가 올릴 수 있으려면 다음 이벤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뭐 너도 나도 아는 뭐 JP모건 헬스케어. 그러면 바이오 쪽으로 전부 수급이 갔냐?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칫 시장은 계속해서 이유를 찾고 있으니까 이러다가 자칫 헛디지면 또 불안한 심리가 와르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불안불안 살 얼음판을 걷는 듯한 심리가 있는데 뭘 보면 그런 심리를 조금이나마 가늠할 수 있을까요? 뭐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심리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는 수급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엔 외국인과 기관이 그리고 개인이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수급을 받쳐주고 있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받거든요. 근데 지난번에도 시장이 한동안 우리가 좀 횡보하면서 부진했던 구간도 있기는 했지만 이 4천대로 넘어오는 구간 속에서 그 전에 이 4천까지 도달하는 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때도 우리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보면서 대기 매수세가 계속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시장에 밀렸을 때 정말 성장과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받침이 되는 쪽은 여전히 지지를 하고 있는가, 수급적으로 받쳐주는가 이 부분이 저는 결국엔 시장을
끌어갈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어서 심리 자체가 크게 무너졌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아쉬운 부분은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나왔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전히 수급 쏠림 현상이 너무나 강하다. 그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포모를 느끼고 계신 투자자분들도 상당히 많을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후장 투자 전략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 처음 드리는 것 같아요. 이지훈 대표님께는. 네. 네. 오후장 투자 전략은 반도체 보유하신 분들은 한번 우리가 같이 끌고 가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뭐 조선 방산 이제 실적 시즌이 돌아온다는 것을 감안을 했을 땐 이제 또 제가 코스닥도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일단 우리는 또 수익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실적 시즌이 도래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실적이 나올 수 있고 아직 기다리고 있는 재료가 있는 쪽을 봐야 된다라고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관점과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결국 실적이 말해주는 섹터 쪽으로 집중을 하자라는 이야기도 같이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댓글 중에 재밌는 게 있네요. 한마디로 마마 이래요. 마 쫄지 마, 팔지 마. 네, 참 인상 깊은 것 같습니다. 자, 이지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어땠습니까? 저 오늘 일부에서는 더 변화해서 음. 저를 성장시켜야겠다라는 그래요? 좀 마음의 수련을 많이 했고요. 왜요? 제가 변화하는 속도에 따라오느라 버겁잖아요. 아, 이제 좀 적응이 많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쫄지 마. 쫄지 마. 자, 우리 시장이 좀 엄중한 순간인데요. 그래도 삼성전자 여러분 사상 최고의 서프라이즈입니다. 도대체 SK하이닉스는 얼마까지 나올까 기대감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순간이고요. 다음 주에는 바이오의 또 빅 이벤트가 기대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우리 시장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도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